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함께합니다. 네, 국민의 수석 대변인 최욱입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최경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그리고 안톤 숄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톤 숄츠입니다. 네, 최경영 기자.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 최경영 기자.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보잖아요. 근데. 우리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유튜브 라이브에서 저와 네. 또 환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랑 여기랑 항상 달라요. 뭔가 무게감을 자꾸 잡으시네요. 그 지상파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자리만 나오면 괜히 그냥 어깨 힘이 들어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네. 지상파의 단점으로. 근데 이 본방 보시는 분들은 너네끼리 왜 이렇게 웃고 떠드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실 그럴 수 수도 있죠.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앞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사담한다는 느낌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 플랫폼 자체가 주는 무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상파는. 유튜브 해보고 제가 또 라디오도 요즘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안 되면 여기서 홍보를 합니까? 힘듭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불필요한 엄숙주의 제가 계속해서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수석 대변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이 프로그램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지난 11일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 방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7년 이후 3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언론의 관심 아주 뜨거웠는데요. 거의 모든 언론이 톱뉴스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씨의 법정 출두 소식,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숄츠 기자는 뭐 광주 시민으로서 보셨을 텐데 또. 그렇죠. 저 10년 이상 지금 광주 살았기 때문에 네. 사실 광주에서 살게 되면 5.18 아마 여기 뭐 서울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에 그 5.18 행사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그래서 당연히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보다 당연히 그때는 그 1980년 그때는 광주 계셨던 그 국민들 시민들 위해서 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만큼 실망하고 화 너무 컸죠. 왜냐하면 그 전두환 그냥 광주 드디어 32년 만에 내려오는데 좋은 기회이잖아요. 한번 사과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냥 좋은 말씀 어떻게 뭐가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조금만 용서해달라고 뭐 이런 마음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도 한 마디도 없이 그리고 그냥 오히려 화가 나는 모습 좀 보여주면 사람들 그냥 진짜 거의 폭발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니까 거의 눈물 났죠.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악한 짓이 했어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어차피 이분도 지금 몇 년밖에 안 남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좀 받으면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고 싶은 이런 마음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사람들한테 항상 기회 하나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람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실망했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이제 거칠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두환 씨한테 자꾸 우리가 사과를 부탁하는 모양새 같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화가 나요. 그 기대마저도 이제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더 사과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확실히 들었습니다. 광주에 전두환 씨가 간 게 법정 출두지만 사실은 가게 된 이유는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소환돼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조비오 신부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그런 발언에 의해서 간 건데 저는 출두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으면 사실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대로 제정된 이후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그것의 핵심적인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게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로 간 거예요. 법정 출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리고 왜 이런 진상규명, 다시 말하면 헬기가 직사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상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서전의 형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법정의 출두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규명돼야 될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의 답답함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최욱 씨의 말처럼 사과를 듣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것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일단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 독일하고 일본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가해자고 가해국이었을 때 피해국과 약소국에 대했던 태도와 일본의 태도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국과 피해 당사자 국민들이 독일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욱 씨 말대로 가서 야 제발 사과해줘. 이거는 굉장히 모멸스러운 거예요. 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사과를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왜 우리가 사과를 당신한테 구걸해야 돼. 당신이 제발 사과를 할 테니 용서를 빌 테니 무릎을 꿇을 테니 독일 총리처럼 제발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상식은 다 접어버리고 마치 광주 시민들이 사과를 원하는 것처럼 또 사과를 계속 갈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우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씨가 법정에 출두한 지난 11일 아침 주요 일간지들이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드릴까요? 조선 신면에 퇴임 후 첫 광주 방문 전두환 오늘 5.18 법정에, 중앙일보는 일면에 전두환 23년 만에 오늘 광주 법정 선다. 동아 4면에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오늘 광주지법 출석. 동아일보 사설도 실었는데요. 전두환 5.18 과오 용서 구할 마지막 기회다. 한겨레는 일면에 아들 잃은 5월의 아버지 전두환 진실 털어놓아라. 5면에는 전두환 39년 만에 피고인으로 광주에 5월 단체 인간 띠있기. 경향신문은 일면에 단죄 못한 역사 전두환 오늘 광주 법정 선다. 3면에는 전두환 오전 8시 30분 자택 출발 법정 내부는 촬영 불허. 그리고 3면에는 삼촌 조비오 신부는 죽어서도 전두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5대1 종합 일간지 중 유일하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 제목은 전두환 5.18 과오 용서 구할 마지막 기회다. 숄츠 기자가 말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 이후 39년간 줄곧 사과 요구를 받으면서도 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숱한 사상자를 낸 5.18 민주화 운동의 가해자가 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신군부라는 점은 논증이 필요치 않은 엄연한 사실이다. 구순을 앞둔 전 전 대통령에게 광주 법정 출석은 5.18 희생자와 광주 국민 앞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피해자 앞에서 결자 해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였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아니면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두환한테 우리는 부탁할 필요성 없고 뭐 제발 좀 사과해라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 기회 하나 놓쳤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광주 시민들한테 너무 오래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만 좀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좀 있었으면 약간 어떤 클로징 같은 느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한마디 그냥 어떤 조그만 죄송하는 그냥 사과하고 싶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자꾸 네. 주시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당연히 광주 시민 저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중요해요. 미안하는 말 그냥 실수했다고 하는 말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아일보의 이 사설은 굉장히 내용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네. 이게 상식적인 사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별나게 차별화되어 보여지는 이유가 네. 조선일보가 요새 너무나 극단적으로 쓰다 보니까 중앙과 동아일보가 상식적으로만 쓰면 같은 보수지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썼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과 동아일보가 상식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쓰는 기사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선일보와 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니까
조선일보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엇나가고 있는가 그걸 상징적으로 또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동아일보의 사설이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의 아주 기초, 예. 높은 수준도 아니에요. 아주 기초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신군부라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고 따라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최근의 망언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고요. 결국은 전두환에게 책임이 있다. 5.18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거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망언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상식을 확인합니다. 근데 말씀처럼 이 상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되는 일이 좀 불행한 거죠. 조선일보는 그러면 어떻게 기사를 냈냐면요. 아까 보니까 조선일보는 신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퇴임 후 첫 광주 방문 전두환 오늘 5.18 법정회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광주 시민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광주의 과격성, 폭력성을 부각하면 역효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양일동 광주 개신교 목사는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회피와 꼼수로 일관하는 전두환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면서도 사법 시스템으로 단죄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5.18 부상자회는 광주 시민 앞에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폭력적인 대응보다는 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질서 정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아, 제가 그 워낙 겁이 많아서 이 조선일보 비판에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5.18 때 이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그 시각이 아직도 어느 정도 좀 남아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광주의 과격성, 폭력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사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쓸 때는 아니잖아요. 이런 단어를. 아니 광주가 과격하고 폭력하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퇴임 이후 첫 광주 방문 전두환 이것만 보면 88년에 전두환 씨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 마치 나들이 간 것 같아요. 할 일 없어서 아니면 뭐 봄소풍 갔나? 미세먼지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지을 수가 있는지 이 사람이 퇴임을 해서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88년 이후에 90년 백담사에 있었죠. 그다음에 95년도에 96년에 검찰에 기소됐죠. 97년에 한 2년 만에 나왔죠. 사면돼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비자금 의혹이 있었고 2,200억 가운데서 한 1,000억 정도를 아직 비자금 그 추징금을 못 갚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전재국 씨도 조세 회피처에 다 돈을 숨겨놓고 그 비자금들이 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2013년, 2014년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그런 많은 일을 겪고 나서 퇴임 후 광주 방문 전두환이 갑자기 그냥 88년 이후에 2019년에 갑자기 32년 만에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헤드라인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정신병자들이 아니면 이런 식의 기사를 아니면 기억 상실증 환자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지적.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하는 게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건 상당한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퇴임 후 첫 광주 방문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일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방문이 아니라 소환이에요. 끌려 내려간 거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유죄로서 판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전두환 씨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읽고자 하는 무의식이 이 안에 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광주 시민이 차분히 반응하는 거 바람직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피해자들이 차분히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감정적 반응에 대해서? 전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물의 독부리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독부려 놓고 만약에 차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언론학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임의 선점입니다. 즉, 이 대응은 차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에 깔아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그런 식의 해석판을 발동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비열하고 제목에 있어서는 저는 그 무의식이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이 제목 보면 저는 한국 사람 아니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 가끔 그 감각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문하는 게 약간 어디 재미로 가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충격받는 게 그때는 광주 그 군인들 내려갔을 때 화려한 휴가로 내려갔잖아요. 딱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충격받고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전에도 옛날에 재벌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이거 처음 불렀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아프다고 뭐 어디 못 간다고 뭐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너무 이 사람 그냥 사과한 마음만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겁쟁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광주 시민도 중요한 게 나중에 법원에서 나왔을 때 차가 바로 출발할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못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한 16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왜 출발 못하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였으면 이 사람 그냥 출발 못하는 게 뿐만 아니라 아마 그냥 살고 있게 못 나갔어요. 거기는 법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기사 조선일보는 이렇게밖에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저는 또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망언을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있고 국회에서 그 관련해서 윤리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18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있고 5.18 왜곡 처벌법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가느니 마느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정치적 현안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꼬박꼬박 쓰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현재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쭉 파생되어 나온 그 자유한국당의 뭐랄까요 정통성이라고 할까 나름의 그거에 어떤 합리적인 목적,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전두환 씨라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랬는데 이 조선일보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모든 기사의 모든 내용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전 씨나 전두환 씨라고 한 게 단 한 문장도 없어요. 전부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말씀하셨지만 그 호칭 문제가 이번에 그래서 막 기사로도 나왔거든요. 경향신문에서 전두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 뭐가 맞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앵커가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전두환 싫어해라 뭐 이런 지적도 받기도 하고 일단 이 호칭 문제 뭐가 맞는 건가요? 저는 근데 그 지적하고 싶은 게 96년 8월 27일 날 그때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전두환 사형 선고를 한 날입니다. 그때 전시 사형 선고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신문이 한겨레까지 포함해서 모든 신문이 전시 사형 선고 노태우 씨, 노 씨 뭐 22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다 잡았어요. 조선일보도요? 그럼요. 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전시 사형 선고라고 딱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96년 8월 27일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간간히 그런 그 전시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꼬박꼬박 부르고 있는 것은 이건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이게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이 첫 번째는 무기징역 이제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두환 씨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97년에 사면 복권이 됐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 네? 왜냐?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르지 이순신 전 장군이라고 안 부른다. 아주 극소수의 의견까지 세 가지 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그 서양 사람 입장으로는 그냥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통령 되려고 하면 어떤 선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선거 통해서는 그 여기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느 정도 쿠데타 통해서 사실 먼저는 대통령 됐고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 아니고 그런 독재주의자. 근데 유신 시스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냥
뭐 약간 가짜이라고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선거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컨트롤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북한도 그냥 공식적인 타이틀 Democratic Republic of North Korea 그냥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민주주의 같은 시스템 설치해도 그거는 민주주의 아니고 그거는 독재주의 발효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양 사람 입장에는 대통령 부르는 게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사 쓰실 때 그러면 이렇게 외신 기사 쓰실 때는 어떻게 전두환 씨를 표현하세요? 사실 독재주의, 독재주의자, 독재자. 말하는 게 독재자라고 전 독재주의, 한국 전 독재주의자 오히려 엑스-디테이터. former 엑스-디테이터라는, dictator, 예. ex-dictator of 그런 말 Korea, 많이 해요. military leader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을 독재자라고 해요? 예, 아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애들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소스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도 former president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스는 한국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내용에서 잘 아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실 전두환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박정희는 예. 사실 대통령이었는지 나중에 독재주의자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우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한번 파워가 생긴 게 그냥 그 파워는 그냥 놔둘 수 없고 계속 갖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이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한테는 뭐 투표는 받았는데 점점 독재주의자 되는 사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부르면 처음에 대통령이었지만 나중에 독재주의자였으니까 오히려는 우리 생각에는 독재주의자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이 한국의 전두환을 어떻게 부르는가라는 문제도 한 가지가 있고요. 외신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나 이와 유사한 인물들을 어떻게 글로 쓰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보려고 봤는데 대통령제니까 미국은 탄핵이 걸렸지만 탄핵을 당한 정작 당한 확정당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죄를 확정당한 그런 식의 미국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반 참조할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맨 처음에 첫 단락이 나올 때만 former president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다 그냥 미스터 오바마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그게 일반적인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유력지들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런가를 찾아보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매뉴얼 같은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건 현직에게 붙여주는 것이지 전직에게 붙여주면 현직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어떤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전을 붙이건 그러지가 않건 간에 그런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말들을 쓴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우리의 어떤 국면에선 용인할 수 있으나 대통령직으로서의 어떤 헌정질서의 핵심을 유린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붙여줄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한 개인에게 호칭을 붙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지적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부르는 건 마음대로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걸 범죄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 마음에는 태도가 녹아 들어있는 거죠. 즉 그런 말을 씀으로써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C라고 붙이는 게 모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즉 높여주고 싶은 거죠. 높여주고 싶은 마음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싶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표현되고 있느냐 이거죠. C는 사실상 사전적 의미는 존칭입니다. 그럼요. 예, 보통은 C도 안 붙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죄자에 대해서 C 붙였다라고 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언론들은 C를 붙여줍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유죄 확정 전까지는 더더욱이나 붙여줘요. 그거는 이제 중립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 범죄자잖아요. C 붙여주는 것만 해도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죄도 내란 수괴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란 수괴. 그리고 이분은 이 사람은 전두환 장군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병이에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아니요, 전 대통령이라는 그 헌정적 의미도 사라져 버렸고 내란 수괴로 그 다음에 전 장군이라는 것도 이병으로 강등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2012년에 육사에서 사열을 합니다, 이 사람이. 2012년에 이병이 사열을 한 거예요.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그게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론이 전두환 씨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는 마치 육사 생도가 국민들이 이병에게 차렷해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애써 반박하자면은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전직 그 자리,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이병으로 강등된 그 위치, 그거는 전혀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한 오해가 그건데요. 사면됐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치러야 될 형을 사면시켜 준 거고요. 네, 복권. 예. 근데 복권이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사인으로서의 권리를 복권시켜 준 것이지 대통령의 지위를 복권시켰거나 장군의 지위를 복권시킨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닙니까? 아. 당당하게 전두환 씨라고 하셨네요. 예. 네. 네, 보니까요 방송 지상파 3사는 혼용해서 썼지만 대체로 전 씨라고 전두환 씨라고 불렀고요. 종편에선 채널 A를 제외한 TV조선과 JTBC, MBN 모두 전 씨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0대 종합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했고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전 씨라는 표기를 혼용해 사용했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처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할 수는 있지만 매 문장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대통령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쫓겨났단 말이죠.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KBS 같은 경우에 94년 12월 24일에 전두환 씨가 성금을 냅니다. 불우유토끼 성금을 내요. 근데 KBS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뒷문장을 보면 김숙희 교육부 장관과 당시 김숙희 교육부 장관과 직원들이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일봉은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액수를 밝히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94년도가 12월 24일이 어떤 때냐면 말이죠. 전두환 씨가 호기롭게 이렇게 불우유토끼 성금을 낼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립니다. 당신 기소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상황의 위치나 나의 정치적인 권력은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했던 시기가 94년, 95년이에요. 그랬다가 95년에 하반기에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기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6년 2월에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 12월에 불우유토끼 성금을 내면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그거를 KBS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2010년대, 13년도 이런 때도 KBS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자주 썼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보도국 내에서도 기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것이냐 또는 전두환 씨라고 부를 것이냐를 가지고 각자가 싸웠던 경험들이 상당수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KBS 내부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불행하죠. 네,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영방송은 단지 과거에 국영방송의 잔상을 떨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국영방송의 잔상의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들 아닙니까? 마치 상황처럼 받들어 모시는. 저는 이 인식이 기자들 내부에 일부라도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탄스러워요. 말씀처럼 이건 언론 자유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문제이고 자기 인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논쟁의 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예를 들면 전두환 씨 개인에게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개인이 호칭을 하려고 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지지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지지그룹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터치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이 언론의 형태로 공식화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제 가버리게 된단 말이죠. 이건 후퇴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그 한국 사람들 이런 호칭에 대해서 서양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서도 그냥 그 처음에는 프레지던트 트럼프이라고 막 부르고 그 다음은 그냥 트럼프.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가는 타이틀, 다시 말하면 호칭이나 경칭의 어떤 내용이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요. 프레지던트라든가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귀속된 게 아니라 직이에요, 직. 누구든 그러니까 할 수 현직이 아니면
붙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건 기능에 부여하는 이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직위가 자신이 현직에서 얻었던 모든 직위가 자신이 평생 누려야 되는 그런 직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의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나죠. 장관들도 한 번 장관이면 무조건 다 장관이라고 불리고 의원들도 한 번 의원이면 다 의원이라고 불리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사람을 되게 폄하하고 낮춰보는 것처럼 비치는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언론이라면 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공식적인 이름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게 제가 타사지만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전두환 씨라고 하면 항의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확신을 얻고 다시 아, 그때는 약간 좀 주저하면서 전두환 씨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전두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두환 씨 광주법정 출두 관련 보도 내용 그리고 호칭 논란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최경영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